반갑습니다. 오늘 하늘군 강의가 173회. 그러면은 1년에 몇 회죠? 52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됐나? 3년 넘었죠? 3년. 우리가 강의를 종로에서 한 거는 오래됐는데, 이제 하늘궁에서 한 거는 3년이 지났죠? 이게 앞으로 하늘궁 강의를 한 300년 남았다고 보면 돼. 그 여러분들은 있을까? 사라지겠죠?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터로 실려가고 있는 중이야. 실제는. 근데 지금 차만 안 탔다 뿐이지. 대기 순번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각자 갈 시간과 그 연구차를 타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숯불구이가 된다. 뭐 가서 우리가 타버린다.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뽑기처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누가 뽑혀서 먼저 갈지를 모르니까 마음을 놓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처럼 순번을 쫙 매겨놓으면은 어머 나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왜 내일 모레 가야 돼? 반항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제한 없어요. 먼저 고등학생이 갈 수도 있고 중학생이 갈 수도 있고 대학생이 갈 수도 있고 노인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미국이 엄청난 하루에 몇천 명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는 98%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꼈더니 감기 환자가 98%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의학계에서 보고야. 그럼 이게 특이하죠? 더 센 놈이 오니까 우리가 미리 방어를 해버리니까 감기 안 걸리죠? 그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사람의 말, 대화 중에 나오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영상으로 두 사람 대화하는 걸 찍어봤더니 확대기 수분이 보이는 걸 찍어봤더니 수백억 개의 물폭탄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B형, C형, A형 간염 환자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남자하고 뽀뽀하면 잘못해버리면 간에 복수가 차서 죽는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남성들은 나가서 술, 담배 하다 보니까 계속 전염병에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간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염에 노출돼 있어. 그래서 그런 환자는 텔레비에 안 나와.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간에 복수가 차가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돌아가는데 그게 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병은 자기 남편이 옮아왔어. 간염은. 죽는 사람은 마누라가 간염이 걸려줘. 남자는 간에 대한 면역이 있어요. 하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나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남자하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전부 간염, A형, B형, C형 간염. 어마어마한 복균자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은 성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막 이런 게 날라오는 거야. 밥상 갖다 놓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 뭐 손님 대접이라고 밥 먹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마스크 안 끼고 하잖아. 그냥 뭐 핵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 반찬으로 낙화해. 그걸 둘이서 먹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바이러스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토를, 이 흙 속에는 전부 세균이고, 우리 몸에는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엄청난 균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백공은 그런 균이 하나 있나?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야. 이 세계를 여러분들의 고귀한 영혼은 알고 보면은 100조짜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100조짜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값어치가 100조짜리, 그 몸과 함께 있을 때 1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데 싸구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러지고 있는 백궁에 태어나기 위해서 길러지고 있는 생명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구가 여기가 본부인 줄 알아. 본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오염이 있는 곳이야. 땅 속에는 상처 나서 흙이 닿으면 무슨 병이 파상풍. 잘못하면 잘라내야 돼요. 온갖 균을 복균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균에 의해서 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멀쩡한 부인이 담낭에 암이 걸려버려. 췌장에 암이 걸렸대. 담낭에 돌멩이가, 아까 한 부인은 6개 있대. 이렇게 돌멩이들이 몸에 아무데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장이나 담낭에서 그 가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냥 담낭이 암이 걸려버려. 담낭이 염증이 와버려. 구토하고 막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알고 보면 나중에 담낭 잘라내야 돼. 근데 그 속도만 늦으면 옆에 주변 장기가 다 가버려. 그러니까 요만한 장기가 요만한 구멍에 하나 막혔다고 그냥 죽는 거야. 화장터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 강의를 열심히 하던 사람 한 사람 돌아갔죠? 황수관 박사. 갑자기 건강의 전도사야. 더군다나 의사 출신이야. 그죠? 폐혈증으로. 그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못 내다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대기번호를 받아가지고 화장터 가거나 땅속에 들어갈 순번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늘궁에 온 사람은 행복해, 안 해?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암에 투병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이 부럽고, 여러분이 또 볼 때는 백궁이 부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지 말자. 그러면 가능하면은 한 해가 한 달 남았죠? 연말정산 2020년 연말정산 나는 50억 정도의 세금을 냈어. 많이 냈죠, 그죠? 개인이 강의해가지고 연간 한 50억 세금 낸 사람은 세계에서 드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이야. 종합소득세. 아니, 부동산을 판 것도 아니고, 전부 강의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세금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1년에 50억, 한 달에 5억 꼴이야.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아마 다음 대통령 나갈 때, 이 연말정산은, 이 연말정산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맞나?
퀄리티? 이 연말정산은 퀄리티입니까? 퀀티티야. 이 연말정산은 퀄리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TITY. 그죠? 이 연말정산은 퀀티티야, 퀀티티. 그러면 이거는 퀄리티는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퀄리티는 아니야. 그럼 퀄리티가 뭘까? 2020년 연말 정산. 이거는 물질의 정산이죠? 이거는 영의 정산이야. 맞아요. 이 영의 정산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영의 정산, 연말 정산은 뭐냐? 하늘궁에 몇 번 갔느냐? 몇 번 강의에 갔느냐? 그래, 안 그래요? 완전 천사 받았느냐? 뭐 이런 게 있겠죠? 축복 받았냐? 명패했냐? 하늘궁 몇 번 가냐? 허경영 몇 번 끌어안았느냐? 이것도 나중에 백궁에 가보면 기록이 올라가요. 무슨지 알죠? 이 연말정산 재미있어 안 있어? 맞아.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정산도 있어요. 하늘 위에 왔는데 해비를 몇 번 안 냈느냐? 해비 빙땅. 해비 빙땅. 허경영에 대해서 몇 번 안티했느냐? 안티한 사람도 있어. 다시 돌아오긴 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거 연말정산을 쭉 해보면 야, 내가 영적 연말정산을 너무 소홀히 했다. 어제는 전생이야. 오늘은 현생이야. 내일은 내생이에요. 이게 죽은 이후를 여러분 내생이라고 그러고 죽기 태어나기 전을 전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걸 엄격히 따지면 어제가 전생이야. 오늘이 현생이야. 내일이 내생이야. 그 사이에 밤에 자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제를 어제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표현이야. 전생이야. 전생. 돌아갈 수가 없어. 아, 그래, 안 그래요? 미래는 무조건 내생이야. 내일도 내생이고, 한 시간 후에 내가 죽을지도, 여러분 갈지도 몰라. 그게 내생이 코앞에 와 있고, 전생이 내 몸에 붙어 있어. 그 가운데 현생을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내생과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죽어. 계속 내생과 연결이 돼 있다니까. 이게 뭐 몇십 년 후에 내생으로 가는 이런 보장이 없어. 경계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연말결산을 안 해? 이거 연말결산, 영적 연말결산은 매일 해야 돼. 나는 오늘까지의 하늘궁에 몇 번 갔느냐? 나는 정말 하늘궁에 축복을 몇 명을 데리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을 하늘궁에 몇 명 데리고 갔느냐? 건축헌금을 하늘의 궁에 몇 번 했느냐? 또 많은 몇 명을 하늘궁을 소개했느냐? 그래 안 그래요? 이 연말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쭉 보면은 내가 이런 걸 했고 내가 하늘궁에 쓰레기를 몇 번 버렸느냐? 그건 밑이야.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하면 적자 나면 되겠어요? 레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많이 하면 레벨이 정지되어 있잖아. 이거 많이 하면 레벨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궁에 몇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느냐? 내가 지방에서 10명을 데리고 왔다. 그건 대단한 거야. 내가 그걸 5번 했다. 이런 것이 연말 정산이야. 근데 이걸 우리는 매일 연말 정산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이 가니까 그냥 하늘궁 갔다. 뭐 누가 가져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사업하는 사람은 연말 정산해야 돼. 그 자기 소득이 얼마냐?
자기 소득 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소득 공제해서 자기 소득을 전체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죠? 그러니까 이 연말 결산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소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퀄리티. 이거를 우리 한문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질이란 말이에요. 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이놈은 양이야. 퀀티티는 양이야. 양.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 놈은 질이야, 질. 퀀티티는. 퀄리티는. 질이죠? 이 질적인 삶과 이 양적인 삶, 이거를 연말에 정산해야 돼. 연말에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금년에 잘 살았나? 내가 영적으로 결산. 내가 이웃 사람들을 해코지 한 건 없나? 내가 내 팔이 튼튼하다고 남을 밀치고 남의 마누라 따기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손발이 잘린 뱀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물론 하늘궁에 오는 사람은 마누라를 아무리 때려도 뱀으로 갈 염려는 없지만 때리지 않겠지? 그죠? 일반 인간들은 손에 힘이 세다고 남을 밀치고 멱살 잡고 따기 때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뱀으로 가요. 손발이 없어 태어나보면 독사로 가버려. 독사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불러내가 물어보면 나오죠? 천사한테 물어봐야 다음에 당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하늘궁에 오는 사람은 다음에 동물로 가거나 뭐 인간으로 가거나 뱀으로 이런 건 없어. 전부 백궁이야. 알겠죠? 그런데 일반 인간들은 안 그렇죠? 여성의 90%가 동물로 가죠? 그 중에서 뱀으로 가는 사람, 소나 돼지 이런 걸로 가겠죠? 그런데 남을 팔로 해코지 한 사람은 뱀으로, 입으로 남을 해코지 한 사람은 돼지로, 놀고 먹은 사람은 소로, 다 정해져 있어요. 한치 오차가 없다니까. 확인해봤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앞에 기조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물질적인 연말정산과 영적인, 영성적인 연말정산, 그건 진정한 본인의 가치, 퀄리티. 저거는 퀀티티. 인생의 양, 뭐 돈 내가 얼마 벌었다. 그 양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알겠죠? 저 퀀티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롤렉스 시계, 가짜 시계가 얼마나 많이 차고 다녀. 그런데 실제 롤렉스 시계는 집에 숨겨놔.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여, 이 퀄리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시계는 약간 이상하고 가짜 시계가 더 번쩍번쩍해.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요, 가짜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지 진짜 다이아 반지 서랍 속에 어디 숨겨놨어. 그러니까 그 다이아 반지 얼마나 볼만하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진짜인데 같이 다니지도 않고 저 가짜만 가지고 맨날 다니. 아니 내 거를 모방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결혼 반지라고 그걸 끼고 다니면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이 평생 금고 속에 있다가 끝내냐? 나도 파티장에 가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퀄리티. 이 퀄리티가. 그래야 그래요.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이걸 꼭,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 항상 챙겨봐야 돼.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집에 잘 있나 한 번씩 챙겨봐야 되는 거야. 도둑이 가져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연말 결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또 영성 일일 결산. 항상 일일 결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연말 결산도 중요하지만 일일 결산 꼭 하도록. 알겠죠? 오늘은 내가 하늘궁에 갔었구나. 오늘은 내가 영성적인 게 올라갔다. 레벨이 올라갔다. 내가 오늘은 지금 하늘궁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구나. 야, 오늘은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요. 내 말에
일반 인간들 말과 다르다는 거. 말을 해가지고 연간 50억의 세금을 낸다는 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절대적 섭리로 가르침을 주신 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 질문 시간입니다. 영상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구색을 맞춰주니까. 아이고. 시간이 바빠요. 이제 크게 해봐, 이거. 다시 해, 다시.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재밌어. 이거 볼 때마다 재밌어. 말이 왜 안 나와? 소리 다 키워놨는데. 응? 어디? 여기 소리 꺼놨나? 안 했는데.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예, 총재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재님께 천사를 선물 받은 유튜버 태성시인입니다. 천사, 들어가라. 천사. 제가 할 질문은 우울증의 원인,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이 1위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 되시면 어떻게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개선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울증의 원인, 그리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이게 무슨 우자죠? 근심 우자죠. 근심 우자. 근심이 막힌다. 울체된다. 근심으로 머리가 꽉 막혀 있는 거, 마음이 막혀 있는 거. 우울증이죠. 이거는 우울증이, 여성은 우울증이고 남성들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중독증이 온다고 그랬죠. 남성들은 우울증 대신에 중독증이 와요. 중독증과 우울증은,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그 남자는 술로, 담배로, 여자로, 뭐 이런 도박으로, 이런 걸 풀죠. 근데 이 여성들은 이런 걸로 푸는 게 숙달이 안 돼 있어. 이건 계약이 잘못되거나 어떤 사업이 망했거나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중독도 상실감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실감에서 와. 이거 서로 무언가를 잃어버린 데 대한, 자식 다 키워놓고, 자식도 시집 다 가버리고, 남편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상실감이 오겠죠, 그죠? 그런 게서 오는데, 최근에 우울증이 7.1% 상승했어요. 상승. 그 대신에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 그렇죠?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가 98%가 줄었어. 내려와 버려서 7.1%가 올라가고.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급증하고 있고, 자,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전염병은 팍 98%가 없어져 버렸어. 2%밖에 없는 감기 환자. 그러니까 내과는 팔이 날리고 정신과는 잘 되고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이야. 주식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우울증도 영화 똑같이 술이나
담배나 남자 바람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나 골프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로 중독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으니까 뻔히 알면서 나가서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하다 보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그냥 세상에 백공도 모르니까 허경영도 모르니까 그게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30년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내 유튜브 보고 우울증이 없어졌어. 본인이 우리한테 간증했죠? 그 내 강의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 목표 지향적이야. 백공이라는 목표가 뚜렷해. 거기를 가는 증거가 너무 많아. 레벨서부터 축복, 천사, 레벨이 있어 없어요? 다 이게 증거야. 공간, 이런 물질, 뭐 이런 거, 뭐든지 우유가 치즈로 바뀐다든지 이게 증거 아닌가? 전부 증거야. 그러니까 실제 일반 인간과 반대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을 눈으로 다 보여줘 버려. 그래. 그냥 아까 그 청년한테 내가 천사 넣어줬어. 그죠? 근데 천사 넣었는데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야! 반말하면 그냥 천사 달아나 버리죠. 근데 완전 천사는 나가나? 그건 대천사이기 때문에 대천사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 보너스를 하늘에서 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백공에서 통제를 안 해. 계속 대천사는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하고 욕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을 감싸죠. 좋아 안 좋아요? 하늘공지라고. 그래서 이 우울증이 걸리는 원인은 간단하게 해줄게.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 버리면 돼요. 자기중심.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이 중독증은 요거 두 개 다 이거 자기중심이야. 타인중심이 되면 치료가 돼. 알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 보세요. 이기주의는 뭐다? 아는 사람. 이기주의는 뭐다? 아는 사람. 묻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이기주의는 뭘까요?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돼. 이것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울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철학자나 과학자나 의사들이 한 달 강의하는 것을 5분 만에 깨닫게 해줘버려. 무슨지 알겠죠? 많이 늘어나면 헷갈려.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동으로 우울증이 와요. 근데 타인 중심으로 보면은 우울증이 올까? 안 와요. 내 아들은 미국에서 잘 있겠지. 내 시집간 딸은 잘했지. 그래, 안 그래? 또 걔가 잘 안 된다 그래도 내가 허경영 만나가지고 잘 되게 천사 넣어주고 축복 넣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꼭 남 걱정을 해주면 자기 걱정할 시간이 있나? 이 이기주의는 뭐다? 이제 답을 다 알려줘서 아이고 내가 이기주의는 바로 타인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말 이해가죠? 이 이기주의가 타인주의라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가 밥을 내 손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람 굶어도 놔두고 이 이기주의가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굶고 여기 있어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 줘야 돼, 안 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 챙기고 자기 밥이라도 먹는 게 그게 다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차원에 올라가 버리면 이기주의라는 그 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타인주의란 말이야. 이제 이해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삐지는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것이 극과 극이 일치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자체도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자체도 동사무소나 국가의 신세 안 지는 거야.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이기주의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 앞가름을 안 해버리면 남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야. 마냥 그 남을 의지하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니까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우리는 저놈은 악당이다 이렇게 미워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열심히 이기주의하고 있는 것은 남의 신세를, 이웃을, 집안을 안 괴롭히려고 돈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가지고 대비하고 나 못 빌려주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신세를 져야 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자식 노랭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를 봐도 사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이것들은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을 나누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술 중독이 오는 거야. 맞아, 맞아. 이 두 개를,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이 하나라는 거,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깨달으면 술 먹나, 안 먹나? 안 먹어요. 술 맛이 없어요. 이제 이해가죠?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이 하나라 이 말이야. 따지고 보면 내 돈 떼먹은 사람이나 떼먹힌 사람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죽어 보면은 죽을 때 가보면 가져가나?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으나 그 돈은 이 세상에서 돌고 돌지 그걸 누가 뭐 씹어먹나 돈을.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끄달리는 거야. 내가 돈이 없네. 뭐 다른 사람 열심히 보관하고 있구만. 맞아, 맞아. 아니, 있으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을 건데, 그래, 열심히 보관해라. 어쩌다 또 내가 쓸 때도 나한테 올 때도 있겠지. 편해져, 안 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주의는 곧 타인주의야.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인간에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 걸 아끼는 거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자기 앞가름 하겠다는 거야. 저 길거리 다니는 길고양이는 남의 쓰레기통 뒤지잖아. 그건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앞가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남이 볼 때는 저 자식이 이기주의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악한 새가 없어. 단 배웠다는 정치인들이 그 인간들의 낙오된 자들을 보살펴주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에? 그래, 이 이기주의자 인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야, 그것이 곧 타인주의야. 너 그 이기주의 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저 굶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이기주의도 아니고 타인주의도 아닌 자들이 있어. 영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 그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 우리 이렇게 법을 바꿔서 전 세계를 이렇게 불쌍한 자를 돕자. 이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국민 배당금 주면은 우리나라 낙원이 와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사도 국민 배당금을 내가 딱 주기 시작하면 낙원이 와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 이기주의자다, 뭐 자본주의다, 타인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그거 다
자기 악가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라고 그래? 나는 누구를 슬퍼한 일이 없다. 나는 누구를 구제한 일이 없다. 그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남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일이 남한테 한 거야. 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옷 해입고 옷 하나 사입은 것은 남에게 사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니까. 왜? 사주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살아. 내 말이 맞아, 맞아요. 여러분은 저 사람이 이기주의야, 지 옷만 사입어. 아니야. 내가 옷을 삼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 맞아, 맞아. 이게 바로 타인주의, 이기주의가 타인주의고, 타인주의가 바로 이기주의야. 다르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 자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모든 것은 우리가 똑같구나.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런 거, 술 맛, 아이고, 나는 술 냄새만 맡지 술을 먹질 않아요. 커피 냄새만 맡지 커피를 먹나? 안 먹어요. 냄새도 그냥 맡나. 옆에서 먹으니까 맡았지. 그래, 안 그래요? 콜라? 그 고등학교 때 목이 말라도 콜라 절대 입에 안 돼. 응? 왜 입에 안 되냐? 어릴 때 공부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뭐든지 몸에 나빠. 달다든지 쏴다든지 사이다 같이 뭐 콜라 같이 폭 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인체에 해가 되는 거예요. 인체는 그냥 맹물 마시나야 좋아. 그래서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면 그냥 덜찍지근한 감은 덜찍지근하지 입을 팍 쏘거나 달거나 이러지 않잖아. 이런 자연 내추럴한 맛, 이 내추럴 벗어난 맛은 전부 가공된 거야. 안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소고기를 그냥 뜯어먹는 호랑이는 괜찮은데 그걸 지지고 볶아가 먹으면 이게 뭐가 돼? 독이 나오는 거야. 그냥 생고기 아니면 호랑이는 안 먹어. 생고기 뜯어먹으면 우리도 육회를 먹잖아. 그건 인체에 큰 피해가 없어요. 지지고 볶고 굽고 이래 놓으면 이거는 전부 암덩어리야. 갑자기 췌장에 암이 생기네. 지방을 많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담낭이 막히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원인이 먹는 욕심 때문에 이 오장육부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떠날 날이 예정돼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어머 여기 아프네, 담낭암이네. 어머 여기 아프네, 췌장암이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알겠죠? 우울증, 내 강의 듣고 나면은 우울증이 뿌리 뽑히게 돼 있어. 그 사람 질문이 참 젊은이가 아주 건실한 질문을 했네. 나는요, 이 질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분이 그냥 하는 거 나 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냥 적극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죠? 우울증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 백궁이 있어. 알겠죠? 역시 내가 내 강의를 들어봐도 1년에 50억 세금 낼만 하다. 왜 그래 복잡하게 막 우울증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울증이 없어지도록 해야지. 네, 우울증에 대한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대리 질문입니다. 이민영 시흥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이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지팡이를 보여주어 백성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로고. 유럽의 역사는 이렇게 무지막지해요. 간호원들의 그 마크, 이게 이 뱀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건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야, 니그 뱀 되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럼 늘 놀래게 하라니까 그 밑에 있는 주술사가 나도 한다. 탁 했잖아. 이거는 이걸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국
간호원이나 의사들 마크 있죠? 이거 맞죠? 이걸 노뱀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 특정 종교의, 기독교의 그 마크, 간호원들, 의사들, 그 치료 마크 썼는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내릴 때,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10가지를 하기 전에 지팡이를 제일 먼저 가지고 했어요. 능력을 보였는데, 거기 이방인이 금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10가지 재앙에서 빠져.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뱀은 지혜를 상징해요. 뱀은 지혜롭다. 그래서 뱀하면 지혜를 상징하니까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고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알겠죠?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별 중요한 뜻은, 이거는 유엔.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머리에 덮었었던 면류관이야. 알겠죠? 이 면류관을 해놓고 그 가운데 모세 지팡이를 해놨기 때문에 겉은 신약이고 가운데는 구약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합작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옛 남편이고 이거는 새로 만난 남편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약적인 요소가 있어. 면류관은. 어? 그때 불뱀을 같이 껐어요. 애국 분야에서. 그때 모세랑 하나님이 부리로 불을 만들어서 잘때 내려가다가 그러면 불뱀을 같이 껐던 자들이 그 불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보고 살아나? 안 봤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혔던 상심이라고. 근데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가 알지. 그걸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거는 모세의 구약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을 대변하는, 신약이 구약을 싸고 있어요. 무슨지 알죠? 뭐 그걸 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종교만의 이야기야.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땐 이해가 가나? 에? 뭐 노쇠로 만들 시간이 어디 있고, 뭐 불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들의 스토리야. 종교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스토리를 내가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 남편이고 이거는 새 남편이야. 무슨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신부고. 그래서 이게 이 옛 남편을 새 남편이 쌌다는 건 예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율법이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노뱀, 이 역사가, 구약이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인간을 위해서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어. 율법이 우선이고 인간이 그 다음이야. 이거를 예수는 인간 중심으로 바꾼 거야. 내 말 이해가죠? 인간 중심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그로 자란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마크야.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중심, 이거는 사랑 중심. 알겠죠? 인간 중심.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지, 인간이 율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예수가 완전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수정하러 왔다. 보혜사가 그 율법을 자기가 수정하러 오고, 그 율법이 집행된 것을 나중에 제대로 됐나 확인하러 오는 자가 심판자야. 그게 내가 와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은 예수에 의해서 수정이 된 거지. 그래서 그 구약 자체를 완전케 하러 왔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어. 다 종교 이야기니까. 그러나 예수가 이것을 둘러치고 신약이 구약과 같이 있는데 이 구약을 완전케 하겠다. 그게 뭐냐? 이 나무로 감람 올리브 잎으로 둘러싸고 있을 때 수정이 완전한 구약이 된 거지. 알겠죠? 구약에서 예수가 온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 또 신약에서 앞으로 신인이 온다는 증거가 보혜사가 온다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구 김지영 님이십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 대구 분교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중개업이 올해 최대 합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은 또 수급 등등 어떻게 달라질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 영세 부동산 사무실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거래가 올스톱입니다. 매물도 없고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를 받아서는 유지가 힘든데 특수사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신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랬습니다. 알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봐. 로마서는 창세기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는 창세기의 아들이야. 그럼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봐. 내가 성경도 인용하고 대장경도 인용하죠? 어떤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 읽어봐. 저 마이크 줘. 그쪽 마이크.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 로마서는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응?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창세기를 해석한 거야. 그러면 로마서 이 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의롭다 할 자는 그냥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왜 있어야 되나? 읽어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스톱. 이 지금 방금 한 이 말이 바로 바울이 창세기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와 비교한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율법을 들이대면은 지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다. 어떤 육체가 그 율법의 자유로운 자가 있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할 뿐이다. 율법은 너희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무서운 율법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를 죄인으로 꽁꽁 묶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말을 대변하지. 뭐라고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꽁꽁 묶인 죄에서 구원을 받게 했다. 요 마크야. 나도 뭐 듣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반박을 하길래 내가 성경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들어가.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성경도 이야기하고 대장경도 이야기하고 모든 경제는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그 종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7절 마태복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입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뒤로 나간다 이 말이야. 자, 들어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읽어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잠깐. 불쌍히 여기소서. 저 여자가 뭘 깨? 옥합을 깨. 네. 저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깨게 돼. 그럼 저 여자는 이방인이야. 그 옥합을 깰 때 그 향유가 우리가 시집갈 지참금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야. 그걸 깨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아. 자기 머리에 향유를 발라서 예수 발을 비벼서 닦아줘. 옛날에는 발바닥에 신발이 쓰레빠니까 굳은 살이 벗겼으니까 예수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면서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한테 막 뭐라 그래? 저 3억이나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왜 그 여자가 예수님 발바닥에 그걸 붓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 가난한 자는 너희 주변에 항상 있겠지만 나는 잠시 있다가 간다. 나는 곧 갈 사람이야. 내가 좀 입마에 포켓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그 향유야. 그러니까 내가 금방 돌아갈 자니 나한테 향유를 붓는 이유를 그렇게도 너네들이 씹어야 되겠냐? 알아듣기 좋게 내가 하는 말이. 그 읽어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내가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울증이나 이 모든 병이 자기가 낫게 할 수 있는 원인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호주머니에 있는 약을 먹지는 않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약을. 그래서 예수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반의 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몸에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어. 그 마음이라는 보약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조제가 돼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조제 하나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딴 데 의존하는 거야. 딴 데 의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바로 믿음이야, 이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을 가질 때 완전치 못한 율법은 완전해지는 거다. 이 말.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율법이 구약이 가지지 못한 걸 예수가 가져온 거다. 그 믿음을 가져옴으로써 이게 완성된다. 막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지 알죠? 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준 거야. 성경 구절이 또 이게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또 여기 맞춰서 생각이 내려니까 복잡해. 잘 들었어요. 이해가시죠? 선거 처리됐나 봅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내년 서울시장 나아가서 대선에도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자신감이 가득한데 한번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반드시 시장이 되겠다. 아주 호기롭게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에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서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여야 정당만큼은 배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허경영이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여야 정당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 찍어도 좋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철이 왔고 난데 저는 약간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간다고요? 뭐가 신뢰가 가냐면 지난 4월 총선, 네. 코로나19 와중에 치러졌던 총선을 보면 네. 제가 저희 지역구에 네. 이 당선된 분은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인데 네. 못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현역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인데 네네. 못 뺐어요. 아, 허경영 대표는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아 진짜로? 실제로. 아, 국민혁명 그 당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후보가 나와서 유세를 매일 출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허경영 대표가 엄청나게 지원을 와서 그래요? 마치 저희 동네에 출마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출몰하는 허경영 대표를 봤다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낸 곳이 국가혁명 배당금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걸 어떻게 해냈지? 물론 당선율은 매우 낮았습니다만 이게 또 한다면 하는 뚝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장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선율이 낮은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 전 지역구에 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두 번째로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후보를 그렇습니다.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허경영 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이 논란들에 대해서도 논쟁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좀 과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다. 파워 게임이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 BTS와 같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K-팝 스타에 대한 병역 특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아,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대중이 좀 솔깃해요. 네. 자, 허경영 씨, 3개월 전부터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약들을 그때 당시에 내놓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가 경기도 전체 인천까지 다 나가잖아요. 수도권 전체. 팔당대 물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오니까 여성들이 그 물로 모욕을 못해. 수돗물을 특급수로 올리는 거.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 물 문제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 했는데 신은수 변호사님 저 공약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수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팬들이 보면 많네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뭐 만들겠다라고 막연한 뜬금을 잡았는데 네.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정말 필요한 거를 딱딱 찢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BTS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지를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솔깃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과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내놓는 정책들 다 세금 갖고 하잖아요. 네.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허경영 씨 때 세금 줬을 때 운영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단하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금만 지원된다라고 하면 이런 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세금으로 저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만한 정도 우리나라 규모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시는데 또 저 허경영 씨가 공약한 것 중에 보면 네. 국가 예산의 뭐 60% 정도를 절약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당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에요. 근데 다만 공중부양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좀 존재감을 좀 뿜어냈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자, 저렇게 이제 독특한 공약들을 내세워서 관심을 끌긴 했지만, 당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고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계속 등장하는 아니, 모습에 그러니까 대해서. 허경영 씨 공약하는 것은 한 10년이나 20년쯤 뒤에 일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노인수당, 결혼수당. 네. 지금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 결혼수당이라고는 안 하지만 결혼지원금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옛날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가 하면 저거는 이제 이루어진 거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화제거리로 사실은 안 이루어진 게 저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겠다. 뭐 본인이 당선되면 그런 거 있고요. 무슨 공약 중에 보면 대통령 대리를 15,000명을 육성해서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여기저기 뭐 우리 국민들을 보살피도록 하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허경영 씨의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총선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대선 출마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내세웠던 공약들 직접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예. 서울시장 되면 서울시의 모든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 세금 많이 걷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 받지 않겠다. 그리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겠다. 어떤 돈으로 과연 서울시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바꿀 계획이다. 야,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야, 파격적입니다. 물론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에 사과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형 변호사님은 저 공약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되게 해야 될 산이 많겠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지자체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허경영 씨에 대해서 지지세가 없진 않잖아요. 보면 이렇게 네. 나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권 정당들이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였는데 언제나 우리 국민들이 그랬듯 선거 때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많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 약간 겁을 먹었어요. 내한테 말을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혹시 대통령으로 되면은 그냥 정신교육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추세가 이게 예사로운 추세가 아니거든. 뭔가 한번 우리나라는 한번 태풍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을 한 번이라도 국회에 난 사람은 국회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바람이 한번 딱 불면은 우리 국민이 그걸 딱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재벌들과 연결돼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다국적 기업들과 밤마다 밥 먹는 이런 정치인들은 싹 이번에 물갈이 안 하고 뭐야. 내가 우리나라 세금 60% 전략하겠다. 그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울시 세금 70% 반납하겠다. 거짓말 아니에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150만 원씩 돌려주겠다는데 뭘 이유가 있습니까? 실천하겠다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뭐지?
JTBC에서도 재미있는 JTBC도 한번 봅시다. 네, 짧은 요새 거예요. 갑자기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났어요. 나는 요새 시내 나간 적이 없잖아. 여기 앉아만 있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제3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인기 1위의 첫 방송을 시작했죠. 싱 어게인에 도전해볼 만한 히트곡을 가진 바로 이분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도전하겠다는 큰 그림을 밝혔는데요. 허 대표하면 파격적인 공약으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서울시 예산 70% 삭감, 자동차와 부동산 보유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요즘 다시 기승이죠. 맞춤형 공약도 기대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빠진 듯합니다. 허경영은 어떻게 고치는가? 뭐 고치긴 뭘 고쳐? 그냥 축복 줘버리는 거에 고치다 그러면 의료법에 걸리잖아. 그냥 나는 축복을 줘버려. 맞아요? 탑종 연예인과 제3후보의 등장, 선거 때면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 이제 지금은 또 진성호 방송. 진성. 근데 이 방송들이 그래도 국가적인 방송들이 자꾸 들먹거리는 건 좋은 정상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뉴스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씨, 지금은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는 정당의 총재입니다. 허경영 총재가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허경영 씨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과거에 허경영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들, 그 당시는 정말 허황된 공약이다. 어떻게 저런 걸 공약이라고 내걸지 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허경영은 파퓰리즘의 거의 표상으로 불렸습니다. 뭐 젊은이들한테 얼마 주고, 뭐 신혼부부한테 얼마 주고, 세금은 이렇게 안 받고 저렇게 안 받고, 아파트를 어떻게 주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지만 그 전부터 하나둘씩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지금 뭐 출산 장려금이든 뭐 어쨌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는 것을 보면 그 액수의 차이는 날지언정 허경영이 과거에 했던 그 공약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비단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 시절에서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을 보면 시간이 흘러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박원순 두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허경영이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한다며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냐를 드러내주는 것이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최악의 정책, 최악의 일이 뭡니까? 돈 걷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허경영 총재, 박원순과는 달리 서울시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합니다. 70%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세, 주택 보유세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허경영 총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이 내놓는 이 발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서울시가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허경영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또 대통령 선거에도 또 나온답니다. 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의도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정치인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총재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허경영 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출마해서 시장에 당선될 것이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허경영은 몇 가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동산 보유세를 받지 않고 서울시 예산의 70%를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허경영은 이 시대정신, 흐름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뭘 느낄까요? 자, 지금 허경영의 이 공약 때문에 정작 신경을 써야 할 곳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1야당입니다. 허경영의 공약 웃으며 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걸 참고로 해서 공약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 허경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여야 정당만큼은 배제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을 찍어보기도 하고 야당을 찍어보기도 했지만 보통 생활이 바뀌는 게 없다고 느낀다. 이럴 경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줄이고 30%만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말고는 지방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 일단을 파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나 전시행정의 대가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서울시같이 예산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했습니까? 그냥 오세훈 전 시장 거 뺏기고 전시행정 숟가락 들고 등장한 때는 많았지만 정작 서울 시민을 위해서 눈에 띄는 그런 일이 기억나십니까? 자, 어쨌든 허경영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경영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얼마 있으면 대선이 또 치러진다. 대선 시기에 맞춰 서울시장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아무튼 꿈도 야무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파격적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꿀 계획이다.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재밌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이 배경에 있는 국민들의 심리를 읽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허경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뭐든 잘하려고 한 거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틀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옥살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못되게 했다는 이런 생각은 없다. 국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같지만 허경영 총재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안에 문재인, 박원순 잘못한 게 뭔지가 눈에 보입니다. 자, 어쨌든 선거 때마다 웃음을 주는 허경영, 이번에도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것은 우리 역사에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식들이 굳이 대통령을 잡아넣어야 그게 직성이 풀립니까? 그건 정치 보복이야.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애국하자는 사람이지 뭐 나라 말아먹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경찰과 이런 사법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분이
그 청와대에 그런 분들이 쭉 있는데 법을 어길 이유가 없어. 다 검증한 다음에 장관들의 그리고 수석들의 의해서 결재를 하지. 대통령이 그냥 뭘 가져와 이거 결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은 측근들이 모시는데 따라 다르지만은 역대 대통령을 잡아놓는 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는 그 책임을 국민이 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체 비판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서울시 예산 줄이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야. 알겠죠?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잘못이야. 우리가 스스로 고치면 되지. 알겠죠? 그러나 허경영 같은 신인 대통령을 맞이한다면 나라는 행운이야. 알겠죠?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게끔 법을 바꾸는데 도장 안 찍는 국민이 있을까? 개헌하는데 도장 안 찍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허경영 대통령이 유세 때 허경영 후보가 내가 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당신 어떻게 정치할 거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내 표만 많이 찍어주면 그래 안 그래요? 압도적인 지지만 해준다면 유세 때 내가 뭐라고 그래? 난 대통령 되면 국회를 국민 투표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준 그것만으로도 정신교육대에다가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 사회 책임을 지고 이 붕괴된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부 교육받으러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런 강력한 박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는 우리 일은 거지되기 딱 십상이야. 십상. 알겠죠? 내가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이런 정치인들 밑에서는 중산층 서민 등 걸베이 되는 날만 남았어. 알겠죠? 빚쟁이 되는 날만 남아서 집이 경매 들어오는데 그거 집에서 세금까지 보유세라고 싹싹 뺏어가? 그래 안 그래요? 보태주님 150만 원씩 보태주지 못할 망정 그걸 또 뺏어가요? 자동차 보유세를 뺏어가? 이 조세 제도는 이게 불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건 거래가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지.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에 저축에 각종 각본세, 영업세 다 내고 남은 돈 저축 안 가지고 집을 샀어.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 매기나? 알겠죠? 가만히 있는 국민 그냥 아예 깝대기 뺏겨서 나라 살림 살았다는 거 아니야.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세금 붙이는 거 좋다 이거야. 왜 가만히 있는 핸드폰에다가 가만히 있는 자동차에다가 세금 붙이면 되나? 기름 넣을 때 세금 내는 거요. 핸드폰은 충전할 때 세금 내는 거요. 전기세 또 통화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동차는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야.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세금도 보유세는 1년에 2번 나오는 거 없어. 집이 매매될 때 나오는 세금만 가지고도 서울시, 대한민국 얼마든지 운영되고도 남아. 근데 꼭 주민세가 아니고 그 보유세를 받아야 되겠어요? 재산세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시민단체들 막 돈 도와줘. 돈 전시행정.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 돈이야 그게? 국민들 이제 배당금으로 국민들 통장에다 넣어줘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네, 여기 이거 김지영님 공인중개사의 문제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중개업이 올해 최대 합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수급 등등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지방 영세 부동산 사무실은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거래가 올스톱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유지가 힘든데 특수사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된다 생각됩니다. 이랬어요. 지금 특수사업자,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특수사업자 500만 명 만들죠?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는 부동산 중개료에서 조정하면 돼. 맞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그 자체에서 특수사업자에게 나가게 되면 되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금 여러분 알지만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이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건물 잘 지어놓은 것도 임대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임대 잘해먹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들도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큰 주택에 살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주택이 나중에 빈주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50평 이런 아파트 들어가기 싫어해. 소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바뀌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잘 지난 건물도 임대가 안 돼가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맨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땅들도 이제는 뭘 사서 공장을 지으면 짓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매매, 모든 매매가 상당히 나빠져 가고 있죠. 예,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이 활성화돼요. 왜 활성화될까? 우리 인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고 이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유지돼 가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면 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서울대학을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 명 규모의 서울대학을 만든다고 그랬죠? 충청도 청주에다 만든다고 그랬죠? 충청권에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아시아, 인도, 중국 부잣집 아들들이 서울대로 오겠다고 그랬죠? 서울대로 오면은, 서울대만 졸업하면은 2년만 다니면 미국이나 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전 세계 유명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내가 열어놓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을 만들면 전 세계 유명한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우리나라 부동산 충청권에서부터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해외에 있는 자들이 자기 아들 때문에 와서 같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이래가 부동산이 난리가 나는 거야, 전국이 다. 그러면 서울대학에 100만 명이 우리나라 60만 군대보다 많아요. 그 100만 명의 학생의 학부모 가족들이 서울을 드나들어요. 우리나라를 드나들어요. 이 국가 경제가 특수한 아이템 하나로 가지고 나라의 부동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주 부동산이 잘 돼가지고 저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끌어들이면서 태국과 동남아 부자들이 이 한반도로 몰려오게 돼 있어.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 대학 다니겠다고 서울대학을 올 수가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충청도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가 버리고 전국의 땅값이 좋아져요. 맞아요. 보유세 안 받지? 매매할 때만 세금 받아도 지자체 얼마든지 국가 예산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살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인구 자꾸 줄어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동산 낙동강 오리알이야. 지방 가면 상가 문 다 닫았는데 땅 사가 집 지을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 안 그래요?
실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나는 여기 앉아 있어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우리는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교육 사업이 바로 소비 사업에 연결되고 해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야, 한국 거기 교육 알아준대더라. 그냥 몰려오면은 우리 한국이 교육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면서 나머지 산업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요? 그래, 한국이 교육의 메카로 바꾸겠다는 거야. 다 봤잖아요. 자, 유럽, 미국, 누가 저런 데 가서 앞으로 교육받겠어요? 코로나 걸렸다면 다 죽고 저렇게 통제도 안 되는 나라. 한반도는 이번에 프리미엄을 얻었죠? 의료 체계 좋죠? 아, 미국에서 수술하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 이런 나라에 앞으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 전 세계 부자들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오는 거야. 한국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손재주 세계 1위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교육하려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하려면 영성 하늘궁으로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땅 사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명당에 있는 걸 내가 막 대통령이 내가 알려봐. 전 세계에서 한국 땅 그거 좀 사자. 몰려오겠죠? 몰려오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살다가 허경영 부르다가 죽자. 몰려오는 거야. 왜냐면 뭐냐? 한국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땅을 서로 사갔다고 경쟁을 입찰해가 팔아. 내 땅을 팔겠다고 그러면은 몇백 명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가 제일 많이 주는 사람 입찰해가지고 팔아. 그런 시대가 오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려. 나중에는 제비뽑기 해야 돼. 제비뽑기.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희망을 여러분한테 실현할 수 있는 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부동산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빠. 알겠습니까? 의학은 많이 해놔세요. 중국말, 일본말, 태국말, 인도말 이런 거 잘해야 복도방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복도방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경기 때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놔요. 그래야 앞으로 부동산이 날개 돋칠 때 여러분들 전부 부자 될 거야. 네, 다음 또 질문입니다. 부산의 강영주님입니다. 무당들의 예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군이나 차기 대통령을 예언하는 무당들이 많은데 무당마다 왜 다 틀린 건지요? 혹여 영적 세계에서도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끼리 인간 세계의 권력 다툼을 돕고 있는 건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무당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무당도 하나의 직업인데 어떤 직업군을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무당은 이게 하늘이죠? 이게 땅이야.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그래, 이쪽에 여자가 무당이 구슬하고 여기는 장구치죠? 춤추고. 두 사람이 해, 두 사람이. 그리고 이게 무당무자야. 무당.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 옛날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인간이 이걸 만들었어. 문왕이 역을 만들었죠. 이 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에서는 오서오경에서 역경이라고 그래. 그죠? 이 역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주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두 가지야. 신이 내려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신이라는 건 잡신을 말해요. 잡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최영 장군 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최영 장군이 죽어서 인간으로 윤회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리 나와봐요. 나와봐.
힘 주세요. 천사님. 천사님. 천사 있나? 천사 해봐. 천사. 천사 왜 나갔노? 천사. 천사. 천사가 나갔죠? 이거 천사 왜 나갔노? 천사님. 잘못한 게 있잖아. 왜 천사가 나갔어요? 누구하고 싸웠나? 아, 이 사람이 천사 나가면 되나? 천사. 네. 나갔잖아. 떨어져 버리잖아. 떨어지면 천사가 없는 거야. 자, 천사 들어가라. 이제 들어갔죠?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 나갔든 나갔어. 천사님. 네, 천사님. 자, 최영 장군이 최영 장군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귀신으로 지금도 귀신으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잘 보세요. 최영 장군 무당이 많아요. 맞아, 맞아요. 유명한 장군들을 무당들이 모시고 있어요. 그 장군신이야. 장군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 최영 장군신이 제일 많아. 인간으로 태어났나 봅시다. 태어났죠? 최영 장군 인간으로 태어나서 안 났어요? 천사님, 대답을 좀 해요. 천사님, 따라하세요. 천사님. 최영 장군이 그 당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최영 장군이 그 당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럼 최영 장군이 귀신이 된 적 있나? 없는데 최영 장군 신이 우리나라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확인됐죠. 최영 장군 씨는 인간으로 지금 윤회하고 있어. 최영 장군이 전쟁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 살생유택이야. 나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죽인 거, 그거를 꼭 살생으로 하늘에서 다 처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최영 장군은 그 사람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전쟁 나라에서 부르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임금이 그쪽 가서 싸우라. 장군이 가서 안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영 장군이 칼을 들고 직접 목을 베는 게 아니야. 들어가라, 쳐라, 뭐 이런 거 하죠. 장군이 통제하는 수단이지. 장군이 뭐 칼 들고 다 사람 죽이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최영 장군은 순수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올곧고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무덤에 하도 청렴해서 무덤에 풀이 안 난다잖아. 그 이야기 들었죠? 그런 장군을 우리는 귀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신장으로. 그죠? 거기는 우리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죠. 예. 그분들이 최영 장군이라는 신은 다른 신이 잡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죄가 많으면 귀신이 돼서 무당들한테 이렇게 만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5,000년 이렇게 되면 만신이 돼버려. 뭐 1,000년 이렇게 되면 만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사람으로 못 가고 계속 만신이 돼가 있으면은 그게 인간에게 붙어 이렇게 빙의가 돼.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나쁜 사람 초상집 같은데 그 배가 고프니까 소상집에 가서 상가집에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몸이 좀 약한 사람 있으면 들어가 버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죠? 그러면 그 귀신들이 무당의 굿을 통해서 주역의 이 역경에 대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귀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전통이야. 전통. 그건 우리 민족이 하나의 영원한 문화야, 문화. 왜? 신을 모르니까. 호갱이가 그때 안 왔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천사한테 물으니까 아니죠? 자,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사람으로 갔는가? 이순신 장군 신을 일본에서는 많이 모셔요. 무당들이. 이순신도 모시는 무당이 많아요. 천사님. 천사님.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을 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을 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 사람도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만큼 죽었지만 그 사람도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늘 백궁에서는. 백궁에서는 뭘로 봐요? 질로 봐요, 질로. 그 인간이 재질이 나쁘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질을 보지 몇백 명을 주겠다.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 갔노? 이거 연필. 다들 여다 내가 갖다 놨어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죽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살려준 거야. 죽인 것이 살린 것이야.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네. 저놈의 새끼 내 원수. 너. 내 자식을 죽임으로써 그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 맞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했습니까? 나를 돕는 자는 남을 도운 것이요. 남을 도운 자는 결국 알고 보면 남을 도우면 나한테 좋아 안 좋아? 적덕지간은 필요 여경 맞아. 나한테 경사가 와 안 와? 남을 도운 것은 내를 도운 거야.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있나 이 세상에? 이기주의자 없는 이기주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싸우는 거야. 그림자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인생이야. 아, 맞아. 사가고 생이고 사야. 맞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요. 남을 위한 것은 나가 잘 되려고 한 거야. 이웃집에 떡 하나 더 갖다 주는 것은 내 자식이 좀 잘 되라고 갖다 준 거지. 근본 마음은. 맞아요. 이게 남을 위한 건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뭐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막 뭐 남을 많이 도왔다. 그 사람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바라보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의 발길에 밟히지 않고 남한테 괜히 걸거치는 인간이 안 되려고 열심히 저축한 거예요. 자립하려고. 그죠? 타에 의존 안 하려고. 그런데 또 남을 도와준 거는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남을 도운 거는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말로 진짜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보고 저 이기주의자 뭐처럼 수전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들이야. 이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장군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본다고? 퀄리티. 퀀텐티가 아니야. 에? QUANTITY. 퀀텐티가 아니다 말이야. 양이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많이 죽였던 그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죽였냐? 이건 업장에 들어가. 그래서 전부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장군이 전부 인간으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약간 무당들이 실제 들어온 신이 있다면, 박수무당이나 전수무당들에게 그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반 만신. 근데 거기다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을 거예요. 장군님이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 구슬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업이 달린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떤 무속행이든 종교든 절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길은 내가 알려줬잖아. 백궁 가는 길은 허경영밖에 없다고. 그러나 모든 종교행위는 다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잖아.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있어 봐요. 남편 바람 피우고 어젯밤에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네. 가슴은 불타. 허경영이를 모르는 사람이 법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안 편해?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야. 말 없는 부처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내 같고 내가 부처 같고.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은 왕인데도 왕자리 버리고 거지가 되가 산에 가서 저리 하다가 길바닥에서 죽었잖아. 그럼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욕심이 없어져. 뭐 저런 부처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응?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돼, 안 돼? 그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 가지. 아이고. 상근기. 뭔가 많이 깨달은 사람은 뭐 사물을 볼 때 상근기 안경으로 탁 봐버리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남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게 나를 한 거라는 게 나와. 상근기 생각이야. 중근기는 내 거는 내 거고 너 거는 너 거지. 그게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에? 하근기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요 사람은 약간 아리송하다. 그러겠죠,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 허경이 말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요게 중근기야. 이해가 갔다가 안 갔다가 강의 들어와서는 찬티, 집에 가서는 안티. 또 내 뉴스를 가짜 뉴스를 보고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또 안티가 돼버려. 허경이 형 칭찬하는 사람 만나면 또 찬티가 돼가지고 내 그 사람 잘한다고 그러고. 맞아. 근데 허경이 그럼 막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나쁜 놈이 그럼 나는 허경이 잘 몰라요. 이러고서 맞아. 안티가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중근기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근기가 바라볼 때는 생사가 없다는 거. 알았죠? 여러분들은 다시 곧 백공으로 가버리지만 인간들은 죽었다 깼다.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고. 이해가죠? 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제. 가면서 봐. 왜 나왔노? 왜 나왔어? 장군 지금 보느라고 그랬지? 장군 보느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상근기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근기가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인생을 아주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사람의 수준이지. 그러니까 요거 약간 좀 공부한 사람들이고 상근기는 좀 더 뭐 여러 한 10개 종교를 거쳐서 여기 온 사람. 알겠죠? 그래서 상근기는 이해가 빨라. 절대 안티가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안티가 됐다가 찬티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티야.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예. 아니, 이야기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예. 근데 질문은, 이리 줘봐. 이 정혜원. 어디? 허건영 씨 이리 나와요. 이거 좀 잡아. 정혜원들 많이 가입해야 돼. 신규는 꼭 정혜원 가입하도록. 오늘도 이 정혜원 신규 있으면 가입하도록 해. 허건영 씨는 어디서 왔나?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온 김현길입니다. 김현길 씨. 뭐 유튜브를 보고 오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적인 걸 갈구하고 신앙생활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때면은 동기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스럽게 이게 종교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좀 많이 다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를 한 13년 다니고 또 여호와 증인을 또 한 3년 6개월 다니면서 보조 파이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영등포에서 도 닦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일꾼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 뭡니까 통일교를 접해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한 10년 넘게
거기 다니다가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또 허경영 신인을 이번 그 4.15 총선 때 33 공약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방으로 가지고 가서 1부터 33까지 쭉 읽어보니까 저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보니까 유튜브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마스터를 해버렸습니다. 허경영 하늘궁, 허경영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일 나가면 처음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마스터를 해버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그렇죠. 오히려 장거리 손님이 더 잘 걸려요. 코를 딱 누르면 단거리가 잘 걸리는데 어쩌다가 가다가 그냥 손님을 만났는데 장거리가 터지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걸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허경영 하늘궁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동기관들을 많이 괴롭힌 게 뭐냐면 내가 다닌 게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동기관들도 앵간히 괴롭혀라 그러더라고. 뭐 네가 하는 게 다 옳다면서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자꾸 옮기냐. 그리고 저희 형님이 김현수인데 너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 내가 김현길인데 김한길로 하든지 김외길로 하든지 그래서 그 말도 맞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꼬셔볼라 해도 너는 과거에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허경영 하늘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메시아 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다 알아볼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이 또 뭔가 나타나면은 또 그게 또 옳다고 또 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다. 내가 해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권능이 있고 뭔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통일교에서는 그 통일교가 청평 쪽에 가면은 천정궁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열십자로 딱 하면은 중간이 천정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직접 2번 가봤는데요. 그 밑에는 청평댐이 있어요. 거기가 여자의 자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궁궐도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재림중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이제 그 문선명 선생도 한번 올링으로 진짜 재림의 수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사람들이 추운가 봐. 자, 문선명. 천사님 있냐고 먼저. 천사. 이 사람들 테스트 할 때는 천사가 아무 필요가 없어. 예. 자, 문선명. 이 신인은 지구의 하나예요. 그 신인이 아닌 자는 일단 떨어져. 문선명. 본인 이름. 김현길. 똑같죠? 예. 예수. 이거 카메라 저 보이는? 카메라 이거 가까이 잡아야 돼. 문선명. 내가 힘 세게 주지 않았죠? 예. 다시 문선명. 새끼손가락 한번 넣어보자. 힘 있나? 좋습니다. 본인 이름. 김현길. 똑같아 안 같아? 예수. 석가모니. 강정산. 똑같아 안 같아? 에너지가. 허경영. 이거는 지구인 전체가 땡겨요. 지구인 전체가 땡겨도 안 떨어져. 달리긴 달리죠. 또 하나. 천정궁. 천정궁. 새끼손을 떼고. 하늘궁.
지구인 전체가 땡겨도 안 떨어져요. 네? 잘 들어요. 천정궁은 흘러가는 한강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 버려. 들어오는 물을 걸어 안아야 되는데 한강이 내려가는 뒤통수를 보고 있잖아. 나는 문선명 총재를 나하고 거기서 여러 번 만난 사람이에요. 천정궁을 가서. 그럼 천정궁에서 문선명 총재 생일날 초청해서 세계일보에 보면 내가 갔다는 신문이 나와. 크게 나오지. 문선명 총재가 내 무궁화 꽃은 지나한테 책을 읽었지. 네네. 그래 내가 초청받은 거야. 그런데 그 풍수를 보니까 이게 뭐야?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이 하늘궁은 들어오는 입구가 동그라미가 나가는 데가 저기 하나뿐이야. 근데 그게 맥혀 있어. 네네. 맞아. 고개를 넘어가야 돼. 이건 완전한 자궁이야. 이 세계의 자궁이란 말이야. 미리 우주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는 그 전체 천정궁 밑에가 강물로 내리 쏟아. 그 밑에 청심병원이 있어. 그 옆에 청심중고등학교 있고. 그럼 내가 그 안에 구조를 다 알지. 그런데 그 풍수가 청평댐으로 들어가 버려. 흘러서. 그래, 안 그래? 그 무슨 자궁이 어디 있노? 맞아. 그 전체를 내가 보고. 근데 이번에 터널이 천정궁 밑으로 지나가 버려. 춘천 가는 터널이. 저 강원도 속초 가는 터널이 경천고속도로가 천정궁 밑바닥으로 그냥 차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정궁 터가 시끄러워. 천정궁 앉아있으면 집이 차 소리가 떨려. 이게 뭐야? 어떤 기독교인들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어떤 종교를 서로 경쟁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남의 종교의 그 본부에, 건물에, 궁에 밑바닥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나가면 그거 되겠어? 뚫을 데가 없어서 그걸 뚫어야 돼? 계획적이라. 계획적으로도 이상하다고도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풍수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이 가운데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이거 얼마나 시끄럽겠어. 이제 이해가요?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감히 하늘궁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알겠죠? 그냥 봤으면 봤다 그러면 돼. 자리가 다르죠? 테스트 해보니까 달라 안 달라? 또 하나 봅시다. 천사 들어가라. 천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여태 없었죠. 없지? 자, 천사 들어갔죠? 천사님. 우주를 만든 자가 허경영입니까? 허경영입니까? 떨어집니까? 근데 천사님. 우주를 만든 자가 문선명입니까? 우주를 만든 자가 예수님입니까? 우주를 만든 자가 강영산입니까? 그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 이름 다 대봐. 여러분 에너지가 있나 없나? 에너지가 없다는 걸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겠어요. 종교는 자유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자를 우리가 훼손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에너지 테스트만 해봤을 뿐이야. 판단은 여러분이 해. 이제 이해가죠? 내가 누군지 궁금하면 이걸 해봐. 자, 이분도 이거 해봤죠? 해보니까 뭐 좀 믿음이 가는 게 있지? 왜 하늘로만 안 떨어질까? 천정궁. 자, 힘줘요. 힘 세게 줘봐.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로마 교황청. 미국의 백악관. 이게 뭐요? 어디 하면 좀 조계사. 불국사. 교회. 명동성당. 에너지 없어요. 헛고생하지 마세요. 나를 만났고 그대 손을 내가 잡았다는 게 무서운 거야. 이건 기적이 일어나. 자, 박수 치지 말고 녹음하세요. 완전 천사를 받을 때까지는 천사를 녹음해서 천사가 나갔을 때 쓰세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라. 이럴 때는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박수를 많이 치세요. 모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라. 모든 부동산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라.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라. 부부 갈등 문제 정리될 건 정리되고 하루빨리 해결되라. 남들과 소송 문제, 돈으로 인한 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하루빨리 해결되라.